주택건축민원과 업무와 주요 성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서의 주요 업무는 주택 및 건축 분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제도 개선하는 업무 등이 있으며 주요 이관기관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그리고 LH 등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주택 분야 주요 민원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인가처분 민원과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비 등 보상 요구하는 내용과 입주자 대피회의에 공동주택 부실, 관리부실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건축 분야 주요 민원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변경을 행정청에 거부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가처분 의의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축 민원과의 주요 성과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의 소유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평온하게 살고 있던 집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법원 경매에 넘어가는 일도 발생을 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좀 황당한 일인데요. 저희 과에 그런 민원이 실제로 접수가 됐습니다. 화면의 사례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다세대 주택에 총 16가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30년간 이게 평온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이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왼쪽 집과 오른쪽 집, 그러니까 401호와 402호가 서로 바꿔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A동, B동이 서로 바뀌어서 살고 있다는 것도 이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보통 건설 현장을 하면서 이제 외벽에다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때 작업자가 실수로 A동과 B동을 서로 바꿔서 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업자가 이제 401호와 402호 이 호수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왼쪽 오른쪽 1호 2호 이것을 서로 바꿔서 붙이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 입주할 때 이 집이 내 도면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지 않잖아요. 내가 A동 401호라고 하면은 그냥 A동 401호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 동호수가 바뀌어서 남의 집에 잘못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저희 과로 바로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쩡한 집이 내 집이 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그동안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서는 이것을 전부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그대로 이제 집행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경매가 낙찰되면은 저는 이제 집을 나가야 됩니다. 보통 인도명령이 들어와서 나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옆에 집이 내 집이라는 소송을 제기하겠죠. 지금은 조금 개선이 돼가지고 법원에서는 이렇게 현황이 안 맞게 되면은 이제 보정을 해오라고 합니다. 근데 개인이 이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서로 위치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사하지 않고 내 집에 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서로 주택을 교환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교환이지 실제로는 매매하고 똑같죠. 매매와 똑같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양도세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소유권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서로 이사를 가야겠죠. 근데 그것도 옆집이랑 서로 합의가 돼야지 이사 갈 수 있는 것이지 한쪽에서 거부하면은 이 민원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전부 소요가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동 표시가 바뀐다. 그러면은 총 16세대 모두의 동의가 없이는 이 민원은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30년간 그냥 살아오신 것이죠. 매매 임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중에 하나 어떤 법원의 강제 집행에 의해서 경매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실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혹시 지적도 하고 건축대장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대출이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행정청에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이 문제 발생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업자가 이 페인트 칠을 잘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업자가 이렇게 문패를 잘못 따라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또 소유자가 그걸 확인하고 자기 집에 잘 들어갔어야 되는데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실이 없다. 이런 태도로 나와서
이 민원 해결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있으면은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택건축 민원과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각자 살고 있는 집에서 평온하게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적극적인 집단 민원 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먼저 각 세대원들의 동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동호수 표시는 유지하면서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지적도와 건축물 대장 도면을 정쟁하게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아마 이런 유형은 권익위에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도 아마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임대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분은 북한을 탈출하여 임대주택을 지원받은 북한 이탈 주민 A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A 씨는 남편과 딸을 두고 혼자 2019년 말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실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2022년도에 어떤 지인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남편과 딸도 데려오게 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 해서 이분을 믿고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그 A 씨 모르게 주택도 소유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통장이라든지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고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된 A 씨가 이것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는데 임대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계속 거주할 수 없고 퇴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주택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주거와 이분의 생계가 심각하게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분 또 이런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도 했고 또 홀로 탈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예 연고지가 없습니다. 아예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남한에서는 혼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그 주거와 생계가 심각하게 불안하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서 관계기관이 공고를 해서 A 씨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신청인도 사실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 배우자를 10년 넘게 간병을 해오면서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간병을 해오던 배우자가 이제 임대주택 계약자인데 이분이 사망하게 되니까 임대주택 명의 변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망 당시에 이분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오랫동안 배우자를 간병해 왔고 또 이분도 나이가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퇴거 시에 주택 주거와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서 명의 변경을 승인해 주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건축민원과에서는 국민의 삶 곳곳에서 발생하는 주택건축 민원을 처리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